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미나입니다. 오랜만에 컨텐츠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혹시 기다려주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너무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서 좀 코로나로 쉬는 동안 저한테 그동안 달아주셨던 댓글들을 좀 천천히 다시 읽어보고 어떤 걸 여러분께 드리면 좋을까 고민을 좀 많이 했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준비한 컨텐츠는 요가원을 어떻게 하면 잘 고를 수 있을까요? 요가원 선택할 때 고려해야 될 점 알려주세요. 이런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가원에서 수업을 또 해보고 요가원에서 데스크 업무도 봤었고 요가원을 골랐던 기준들이 저도 나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요가원 고르는 팁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저의 개인적인 경험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기준은 아마 자기에게 있을 거예요. 다 똑같지 않을 거고 같은 요가원이라도 나에게 보이는 어떤 포인트들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것들을 고려해보면 좋겠다라고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은 처음에 포털 사이트에 많이 검색을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천안에 거주하고 있으니까 천안 요가, 천안 필라테스, 천안 명상,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무슨 동 요가, 무슨 역 요가 이런 식으로 검색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첫 번째로 요가원을 고를 때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위치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살고 있는 곳 혹은 내가 일을 하고 있어서 일을 마치고 바로 갈 수 있는 곳인지 아니면 내가 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하면은 내 학교의 근처인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운동을 하러 가는 자체가 사실은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요가원에 가셔서 매트 위에 서서 운동을 하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 요가원을 가는 과정, 내가 침대에 누워 있다가 내가 일을 하다가 내가 어디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요가원에 간다는 게 번거로울 수도 있고 조금 힘든 일일 거예요. 막 귀찮아질 수도 있잖아요. 이거 요가원 그냥 안 가고 오늘은 놀까? 아니면 밥을 먹을까? 그냥 다른 일을 할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요가원을 선택할 때 거리가 가까운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그 요가원 가는 길이 좀 귀찮거나 멀어서 포기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첫 번째로는 거리, 위치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요가원을 잘 걸어갈 수 있는지 혹은 그 주변에 버스 정류장이 있던지 아니면 내 자차를 이용할 땐 주차할 공간이 있는지 이런 걸 잘 고려하셔서 선택하는 게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에 요가원이나 피트니스 센터나 필라테스 센터 등이 정말 너무 많기 때문에 아마 검색을 해서 내가 그 주변에 가까운 센터들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때부터 또 고민이 시작될 거예요. 왜냐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씩 블로그도 들어가 보고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고 그런 과정을 거치겠죠. 그래서 이제 이곳저곳에 알아보고 끌리는 요가원이 있다 약간. 근데 그렇게 해서 전화를 해보면은 대부분의 요가원들이 아마 상담을 통해서 가격을 알려드릴게요. 혹은 직접 방문하셔서 요가원을 좀 둘러보시고 센터를 보시고 결정하면 좋지 않을까요? 라고 돌아오는 답변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 상담을 하러 가게 되죠. 상담을 하면 대부분 이제 상담까지 오는 과정도 좀 어려우셨을 텐데 오셔서 좀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그 다음 두 번째 가격입니다. 대부분의 이제 요가를 배우시거나 운동을 할 때 아무래도 좀 나를 위한 투자긴 하지만 너무 많은 금액을 투자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가격은 요가원별로 좀 많이 다르고 지역에 따라서도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일했던 천안보다는 좀 서울 지역, 경기 지역이 좀 더 비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가격은 딱 얼마예요? 라고 정해드리긴 어렵지만 본인이 생각한 예상 범위 안에서 횟수랑 기간에 따른 회원권을 고르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떤 곳에서는 10회에 얼마, 20회에 얼마, 30회에 얼마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곳은 2개월, 4개월, 6개월 가격 이런 식으로 기간으로 가는 센터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 횟수나 기간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의 금액을 나를 위한 이 운동하는 금액에 투자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을 알아봐서 내 적정한 금액, 내가 생각했던 기준에 맞다 싶으면은 이제 그 다음 고려해야 될 점은 세 번째로 프로그램과 시간표인 것 같아요.
왜 프로그램이랑 시간표를 고려해 주시면 좋냐면은 만약에 그 요가원이 위치도 맞고 가격도 내가 생각했던 예산 범위에 딱 맞았어요. 근데 내가 요가 수련을 이제 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또 혹은 장기간이든 하시다 보면은 나한테 맞는 요가원이어야지 꾸준히 그 요가원을 다니실 수가 있을 거예요. 요가 수련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프로그램에 뭐 아시탄가도 있을 수 있고 비냐사도 있고 하타도 있고요. 이제 힐링 요가 프로그램 혹은 뭐 필라테스, 도구 요가, 플라잉 요가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요가원은 완전히 다양한 프로그램을 월화수목금 시간대별로 다른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다양한 거를 이제 즐길 수 있게 하는 요가원이 있을 거고, 또 어떤 요가원은 어떤 한 가지 수련에 집중을 해서 가르치는 요가원이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요가원에 갔는데 나랑은 아시탄가가 너무 힘들어, 좀 나는 힐링 요가를 하고 싶은데 하면 그 요가원이 맞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근데 또 처음 오시는 분들은, 요가를 경험해보지 않았다 하시는 분들은 보통 어떤 프로그램이 뭔지 몰라요. 하타 요가, 비냐사 요가, 아시탄가 요가? 대체 이게 무슨 용어인지 모르겠다고 하시거든요. 그럼 이제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긴 하는데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사실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많이 알아보시고 어떤 건지 영상을 좀 찾아보셔도 좋고, 아니면 그 시간대에 한번 내가 그 프로그램을 체험해보거나 아니면 잠깐 어떤 프로그램이 볼 수 있겠냐고 양해를 구하셔서, 수업 중에 사실 좀 수업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는 수업을 하시는 분이나 수업을 듣는 분들에게 피해가 될 수도 있긴 하나 아주 잠깐 정도는 또 보여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양해를 구하시고 한번 그 수업에 들어가서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제일 추천드리는 거는 그 프로그램별로 어떤 프로그램인지 아직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요가원에 문의를 해보세요. 1회 체험권이나 혹은 길게 며칠을 체험할 수 있는 수강권이 있는지 물어보시면은 그렇게 체험을 운영하는 곳들이 많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한번 경험해보세요. 근데 사실은 요가원의 프로그램 한 가지만 경험해보고서는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별로 한 번씩 다 체험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제가 일했던 요가원 같은 경우는 요가원에 이제 체험비가 있었어요. 체험비가 뭐 이제 다 각각 다를 거거든요. 뭐 좀 더 저렴한 곳도 있고 혹은 무료로 진행하는 곳도 있고요. 근데 만약에 체험비를 내는 곳이다 하면은 제가 일했던 곳 경우에는 체험비를 이제 등록할 때에 깎아줬어요. 왜냐면 이제 체험을 해보고 등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체험에 대한 비용은 제외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한번 잘 알아보셔서 체험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시고 그 프로그램별로 한번 체험을 해보시면서 아, 이 수련이 나한테 맞는 것 같다, 안 맞는 것 같다를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서 아까 또 프로그램과 함께 시간표를 확인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시간표가 보통 요가원이 월화수목금 오전 오후 이렇게 두 타임 혹은 세 타임이 쭉 골고루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또 어떤 요가원의 경우에는 점심 낮 타임 요가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또 주말반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좋은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가격이 맞다 하더라도 내가 수업을 들을 수 없다면은 좋은 요가원이 아니잖아, 나에게. 그래서 나에게 맞는 시간대에 수업이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간대가 어떻게 있는지, 또 그 시간대에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는지를 체크하셔야지만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내가 원하는 수업을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프로그램과 시간표를 잘 고려하셔서 한번 그 요가원이 나에게 맞는 시간대를 운영하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세요. 혹은 또 직장인분들은 나 점심에 잠깐 요가하고 싶은데 해서 점심 요가원이 있는지 체크해 볼 수도 있고, 평일에 시간이 너무 없는 것 같아, 평일에 수업을 듣기 어려운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 주말반을 운영하는지 보셔서 주말에도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요가원이면 훨씬 좋겠죠. 그리고 제가 요가원에 있다 보니까 보통 오전반, 오후반 오시는 분들이 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대부분 뭐 출근 전에 요가를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혹은 아이를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학교에 보내고 오전에 수업을 들으러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대부분 오후에 오시는 분들은 직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셔서 직장을 마친 후 퇴근 후에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후, 오전 내가 맞는 시간대에 내가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는지 꼭 체크해 보시는 거.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꼭 찾아보시고, 또 그 프로그램이 나한테 맞는지 체험을 할 수 있다면은 체험을 꼭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네 번째는 요가원의 규모 혹은 요가원 수업의 형태인데요. 만약에 내가 단체 수업을 듣고 싶다 하면은 그냥 일반적인 요가원에 가실 수 있는데, 요즘에는 소규모로 되어 있는 요가원도 굉장히 많고 또 1대1 레슨을 진행하는 요가원도 많아요. 혹은 그냥 단체 수업을 하고 있는 요가원에서 소규모를 운영하거나 1대1 레슨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몸이 안 좋으시거나 내가 조금 케어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단체 수업에선 아무래도 강사님들이 한 분 한 분 몸을 봐줄 수가 없고 지도를 개개인으로 해드리기가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내가 요가원에 가보셔서 수업을 한번 체험해 보셨잖아요, 아까. 그럼 체험해 보시면은
내가 단체 수업이 괜찮은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단체 수업을 좀 따라가기가 어려울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는 1대1을 해보시거나 소규모로 해보시다가 단체 수업에 들어가는 것도 추천을 드리거든요. 처음부터 아무것도 모른 채로 갔다가 너무 손목이 아프다, 어깨가 아프다, 무릎이 아프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내가 한번 나의 몸 상태를 고려해보고 내가 원하는 수업의 형태를 고려해보셔서 단체 수업인지 소규모 수업인지 1대1 수업인지 선택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또 요가원을 고르실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요가원의 분위기나 또 시설이 굉장히 중요하실 거예요. 저는 공간이 주는 에너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또 요가원에서 풍기는 분위기나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수업을 해주시는 강사님들의 태도나 분위기가 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요가원이 아무리 가격이 맞고 그리고 위치가 적절하고 프로그램과 시간표가 맞다고 해도 내가 수련을 할 때 집중이 되는 분위기인지 안 되는 분위기인지가 내 수련의 질을 결정할 수가 있거든요. 요가원에서 저는 요가원 강사님과 나의 스타일이 맞는가도 되게 고려를 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선생님들의 수업을 들어보고 또 다양한 수업들을 경험을 해봤었거든요. 근데 그때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고 느꼈던 포인트가 하나 있었어요. 그 원장님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었고 굉장히 좋은 수업 프로그램을 가지고 워크숍을 하는 분이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제 밝은 성격과는 다르게 되게 조용하고 고요한 느낌의 수련을 좋아해요. 근데 제가 워크숍을 들어던 선생님께서는 굉장히 밝고 에너지가 넘치는 분이셔서 좀 활력은 있었으나 약간 그 선생님의 에너지와 저와 맞지 않는 것인지 좀 수련에 집중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나의 강사 선생님과 나와의 에너지가 맞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요가원을 그냥 무작정 등록하시기 전에 체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저는 수업을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저에게 맞는 선생님 수업을 찾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선생님을 찾아서 에너지 맞는 선생님을 골라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요가원의 분위기, 요가원의 시설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요가원이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제공해 주는가. 예를 들어서 요가원의 환기가 잘 되고 좋은 향기가 난다고 하면은 되게 그 향기에 내가 좀 더 좋은 수련을 할 수 있을 텐데, 환기도 잘 안 되고 좀 꿉꿉한 냄새가 난다 하면은 내가 딱 수련하러 들어가는 순간부터 집중력이 좀 깨지고 뭐지 무슨 냄새라는 좀 불쾌한 그런 기분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장 선생님이 혹은 요가원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애정을 가지고 그 공간을 꾸려가고 있는지, 이런 요소들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상담을 하러 오실 때 난 직장이 있어서 퇴근하고 요가 수업을 들은 다음에 아예 씻고 가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고, 난 출근 전에 일찍 요가 수업을 듣고 출근하기 전에 씻고서는 출근을 해야 된다, 집에 들릴 시간이 없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가원의 부대 시설에 샤워실이 있는지, 또 개인의 짐을 보관할 수 있는 락커가 있는지, 이런 걸 고려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 번씩 체크해보면 좋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6번째는요. 이건 남성분들이 많이 요가원을 고를 때 고민되실 것 같아요. 왜냐면 남성분들이 수련할 수 있는 곳이 아무래도 여성분들보다는 선택지가 적기 때문에 되게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 상담으로 오셨을 때 묻는 질문, 남성도 수련 가능한가요? 요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 남자, 여자 같이 수련할 수 있는 요가원에서 수련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불편하다고 느낀 적이 없었거든요. 왜냐면 요가 매트 위에 올라가는 순간 어디 볼 정신도 없이 나에게 집중하기도 바쁩니다. 그래서 저는 전혀 불편함을 못 느끼는데, 또 간혹 그런 걸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성분들께 먼저 말씀드리면은, 만약에 내가 남성분들과 함께 요가하는 게 좀 불편할 것 같다 하시면은 여성 전용 요가원을 한번 검색하셔서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난 그런 거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내가 좋아하는 느낌, 끌리는 느낌의 요가원에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우선은 남성이 수련을 할 수 있는 요가원인지 알아보셔야겠죠. 그래서 보통 뭐 남성 맨즈 요가원, 남자 요가원, 어느 지역의 남자 요가원, 이런 식으로 검색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남성분들의 요가에 대한 수요가 정말 많고 남성분들이 수련하고 싶은데 많이 없나 봐요. 근데 저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어느 요가원이든 자기한테 맞는 요가원이면 좋은 거고, 저의 경우엔 남성분들이랑 같이 수련하는 요가원이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면은 남성분들의 몸의 쓰임을 보면은 여자분들보다는 뻣뻣한데 또 힘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또 같이 수련을 하면서 몸의 쓰임을 또 새롭게 보게 되고, 수련에 대한 느낌을 공유를 하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을 들으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배울 수 있었고, 제가 더 잘하고 남성분들께 부족한 부분들을 또 알려주면서 서로 상호 보완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요가원을 선택할 때 어떤 걸 고려해야 되는지 요가원 고르는 법 마지막입니다. 혹시 나의 주변 지인이 그 요가원 혹은 센터를 다니고 있고 또 꾸준히 수련을 하고 있으며 나에게 추천을 해준다고 할 경우에는 그 요가원은 한번 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 계시는 분들 또 나의 친한 사람들이 같이 요가원을 다닌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또 시너지가 될 거고요. 왜냐면요, 내가 가기 귀찮을 때 나 오늘 요가원 가지 말까? 너는 갈 거니? 라고 물어봤을 때 난 갈 건데 너도 같이 가자 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귀찮은 나를 이끌어주는지 모릅니다. 서로서로 함께하는 그 또 에너지가 있고 또 같이 가면서 으쌰으쌰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인분과 함께 요가원 혹은 운동을 하러 다니시는 것도 굉장히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또 주변 지인분이 추천을 해주었다면은 그 요가원은 믿고 가도 되지 않을까요? 자, 제가 여태까지 요가원을 고르는 법, 요가원을 고르는 다양한 기준들을 알려드렸는데요. 지금 이 알려드린 것들을 고려해서 요가원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기준은 각자가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약간 체크리스트처럼 여러분의 기준을 좀 적어서 혹은 생각을 하셔서 요가원에 상담을 가보시면은 그런 것들이 다 보이면서 내가 요가원을 선택하실 때 훨씬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의견을 참고하셔서 요가원 고를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나는 요가원 고를 때 다른 기준으로 골랐어요. 혹은 이렇게 고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좋은 의견이 있으시다면은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마 제가 미처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여러분의 기준들이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 영상이 내가 요가원을 고르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혹은 너무 도움이 됐다. 그리고 영상이 좋았다 하시는 분들은 꼭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아직 저의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다양한 영상들, 컨텐츠를 준비해 올릴 예정이니까 구독도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뭐라고 해야 돼? 안녕. 안녕. 안녕.